국군을 이끌 기초단체장의 임기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진단에서는 울산 기초단체장을 초청해서 구군별 현안과 향후 계획 좀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울산의 종갓집 중구 다시 한번 선택을 받은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재선 구청장이 꿈꾸는 중구의 청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국이 취임을 하셨고 네.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선 구청장이 되셨고 앞으로 4년 더 이 울산 중구를 위해 봉사하실 일할 기회를 얻으셨는데 네,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중구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저희 힘이었고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4년의 임기를 국민들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미래의 중구 네.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난 선거 이야기는 뭐 잠깐만 해볼게요. 저와의 그 뉴스 인터뷰 때도 지난 6.3 지방선거 아주 지는 줄 알았다고. 네, 깜짝 놀랐죠. 그러게요. 그때 마음이 좀 어떠셨는지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사실 개표 초반에는 사전투표 격차가 더블 스코어까지 한 7,000보까지 예.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 또한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임기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저를 응원해 주신 중국민들을 믿으며 묵묵히 기다린 결과 최종 당선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중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결과는 세 네. 후보가 나왔는데 50.68 네. 과반의 득표로 중구청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책임감이 더 커지셨을 거예요. 중구민들이 다시 한번 네. 김영길 청장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네. 아마 이번 선거에서 중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택은 이제껏 진행했던 사업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면서 한편으로는 어깨도 무겁고 예.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쩌면 지난 4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감이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구정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며 중구민에게 중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선물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예.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막을 올린 민선국이 중구의 운영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중구를 위해서 여러 일들을 좀 해오셨을 텐데 네. 여러 정책 가운데서도 좀 자랑하고 싶은 완성 사업, 성과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성과는 5개 구군 중에 재정 자립도가 사실 가장 낮습니다. 뭐 공장 꿀떡 하나 없는 중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12 보조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예. 이러한 중구의 현실을 본다면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즈니스구청장을 자청하면서 서울 사무소도 사실 개설을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울산시를 발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보조금을 1천억 이상, 1천억 가까이 역대급으로 확보하여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연속 예산 5천억 시대를 달성했습니다. 예. 5개 구군 중 인구가 4등이면 예산도 4등입니다. 근데 민선 8기부터는 인구는 4등이지만 예산은 계속 3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확보된 예산으로 이파산의 아이가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복합문화 공간인 종갓집 도서관과 태화 배수장 같은 배수시설을 완공하는 등 중구 곳곳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네. 확보가 지난 4년의 성과였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예.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러게요. 자, 그럼 반면에 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네. 연속성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좀 아쉬운 사업이라면은 사실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줄면 도시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가 지방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중구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이유로 국민들이 잠시 중구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만, 25만 하던 인구가 사실은 2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구의 인구 유입은 결국 재개발을 통해 돼야 한다. 이런 결론 속에 2,600세대의 비공호 지역 센트리지 아파트가 17년 만에 입주하면서 이제 인구가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일 재개발 지역이 바로 공호 지역 옆에 센트리지 아파트 지역 옆에 예. 북정교동지역입니다. 4,000세대 비공사 재개발 사업이 좀 다소 더디게 진행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재개발이 좀 더 일찍 갈 수 있었더라면 중구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원도심이 좀 더 안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는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예, 다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좀 주셨고, 자 그러면 앞으로 4년간 중구의 도약을 이끌 구체적인 어떤 역점 사업들, 또 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역대급으로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사실 하나 둘 추진해 나간 결과 지금 중구에는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껏 가져온 이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이제 민선 9기 앞으로 4년은 더 큰 희망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사실 중구 전체 면적의 47%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과거 도시의 무멸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되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해제해서 이 그린벨트 속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 최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인 다음목장 일원의 도심 융합 특구를 시작으로 장현 첨단 산단단지 그리고 성안 약사 일반 산단까지 조성된다면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저는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꿀떡 하나 없는 중구의 기업과 사람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해제된 그린벨트 속에 여러 가지를 담아서 종합 선물센터 같은 공간을 만들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를
반드시 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말씀하셨는데 민선국이 취임하시고 1호 결재가 네.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건립 계획이었고 네네네. 뭐 선거 기간 1호 공약도 네. 어린이 도서관, 키즈 카페 이런 것이었는데 예, 1호 공약 좀 설명을 다시 네.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제1회 공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음.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키즈 카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도서관과 키즈 카페입니다. 그래서 울산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우리 종갓집 도서관 사실 현재 한 2,500명 또 주말 주일에는 한 3,000명까지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에게 또 중구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갓집 도서관 바로 옆에 정말 절묘하게 330평의 공터가 있는데 예. 이 공터를 매입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과 키즈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도서관과 브릿지화해서 연결한다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저는 명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원을 찾아온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은 우리 종갓집 도서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저는 찾아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같은 공간을 잘 만들어서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한 공간을 우리 중국민들에게 꼭 선물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민선국이가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초점을 좀 두고 있다라는 네. 게 좀 느껴지네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국이 중구의 운영 방향, 목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구의 해묵은 현안에 대한 네. 김영길 중구청장, 재선 중구청장의 해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구 혁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수건입니다. 네. 신세계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 이게 참 시간이 오래돼도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인지 앞으로 좀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제 예. 신세계 쇼핑몰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 지역 주민들, 특히 중국민들에게 예. 희망 고문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서 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가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어서 혁신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변 개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세계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세계와 또 동개발이 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부울경 최대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원래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제가 사실 신세계 본사를 찾아가서 지하 주차장을 공유하면 어떻겠냐는 제가 제안을 하였고 네. 이를 계기로 사실은 그분들이 만나서 공동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서 현재 양측 간 세부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이 완료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시청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경제적 여건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다소 더디게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히 우리 중구보다는 울산시청의 행정적 지원을 사실은 좀 아끼지 않도록 저도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예.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시와의 소통 이런 게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애초에 계획된 건 네, 지금 뭐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라고 하지만 네, 애초에는 뭐 스타필드형 쇼핑몰 이런 것들을 우리 울산 시민들 주민들이 기대했던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주거가 좀 추가되고 원래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다른 게 지금 그렇죠.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본래는 주상복합이란 말도 있었고 이제 예. 오피스텔도 있었고 그리고 뭐 3층까지는 쇼핑몰로 한다는데
스타필드형은 아니었어요. 스타필드형에 가까운 쇼핑몰이었는데 이제 14,000평이 되거든요. 네. 동원하고 신세계 부지가 합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필드형으로 가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4층부터는 아마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아마 예.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할 것으로 주상 봐집니다. 복합형 건물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인데 네. 주상복합이라는 개념보다 예. 쇼핑몰이 3층까지 들어오게 되고 예. 그 우로는 본래 오피스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파트로 간다는 아마 사업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업이 준비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사업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울산시장님 생각도 뭐 저와 생각이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구조물이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거에 대한 울산시 차원에서 깊은 고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민선국이 김상욱 시장과는 어떤 소통이 있었습니까? 실제 뭐 최근에? 저는 없었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두겸 시장님 시절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진행된 절차는 지금 없다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예. 도시 여기에 관련된 시청 관련 과하고 소통을 해보는 예. 소통도 해봤고 또 사실 동원청하고도 좀 소통도 해봤고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민선국의 숙제니까요. 네, 숙제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오길 그런데 바라고. 뭐 이렇든 저렇든 음. 혁신도시에 가장 적합한 그런 건축물로 예. 그런 시설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시에서도 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그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혁신도시 전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또 질문인데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이건 뭐 지자체별로 지금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네. 것이고 이거야말로 또 사실 울산의 추가 유치 위해서는 뭐 김상욱 시장이라든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함께하는 협치가 또 중요한 네. 것이잖아요. 지금 차별화된 유치 전략, 뭐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울산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0년 전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이 계획되고 10년 전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현재 혁신도시는 여전히 미완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정 혁신도시를 보더라도 아직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혁신도시 2차 이전이 반드시 기존 혁신도시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혁신도시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차 혁신도시를 유치하여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 취임한 시장님과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2차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중구의 슬로건에도 있는 만큼 종갓집 중구. 뭐 네. 누가 뭐래도 울산의 원도심이고. 근데 그 원도심이 침체가 되어 있고 뭔가 네.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이 좀 비어 있다는 느낌 분명히 들고 있고 빈 점포, 빈 상점가들이 많아서 중구청장이 저도 가슴 아프지만 거기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원도심은 울산 행정의 중심이었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정체성은 원도심이고 원도심이 살아야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축제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재현 행사에 그쳤던 마두이 축제를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태화강까지 영역을 넓혀서 태화강 마두이 축제로 재탄생시켰고 이는 언론에서도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예.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가장 중구다운 축제인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은 울산 커피 문화의 발상지인 성남동에서 커피 향과 낭만이 가득한 거리를 즐기면서 전국의 다른 커피 축제에 비해서 예산도 규모도 작지만 훨씬 더 알찬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남동 눈꽃 축제는 전처럼 눈을 보기 어려운 울산에서 이제 눈이 좀 펑펑 내리도록 눈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감상할 수 있는 축제로 좁은 아케이트에서 진행하던 축제를 작년엔 구 중부 소방서 부지에서 광장화하여 사실 대박이 났습니다. 예. 중구의 광장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구의 축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상인들에게는 웃음을, 그리고 상인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중구하면 전통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26개 지자체 중에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곳이 울산 중구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목형 상점가까지 더해서 29군데라는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한강이나면서 유일하게 전통시장과를 신설하여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태화시장과 새벽시장에는 주차 전용 건물을 서둘러 조성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잘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 중구 현안들 몇 가지 굵직한 것들 다뤄봤는데요. 이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네.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중앙정부 울산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상황이고 구청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이번 울산의 선거 결과는 사실 정쟁하지 말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협치하고 머리를 맞대보라 이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근데 사실 7월 1일 취임식부터 좀 삐걱거리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우리 청장님 앞으로 협치해 나가시고 해결해 주체시잖아요. 또 한 사람으로서. 예. 시장님 취임식에 우리 단체장이 참여 안 했다는 것은 그걸 갖고 삐끗거린다 판단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큰 자치단체의 장이고 그리고 구청장들도 단체장이니까 또 취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역학적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긴 시간 함께 참석한다는 게 어렵고 어쨌든 그렇다면 다행인데 표충탑은 함께 아침에 시장님과 함께 또 참배도 하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사실은 협치의 시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직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역의 일꾼이자 저는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 꿀떡 하나 없는 중구에서 국시비 보조금 없이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입니다. 민선 8기에 제가 비즈니스 구청장을 자청하며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역대급 예산을 확보해 왔듯이 이번 민선 9기에도 지금처럼 저만의 비즈니스를 한번 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중구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며 주어진 길을 힘차게 투벅투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시청을 발로 뛰며 중구의 주요 현황 사업들을 당위성과 타당성을 피력하고 중구의 발전이 꼭 울산 전체의 발전이라는 논리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더 발빠르게, 더 넓게 소통하여 국민들에게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어쨌든 민선국이 출범 이후에 처음 또 중구청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 일을 한번 여쭤봤는데 네. 많은 시민들이 야 이게 갈등의 서막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네. 그 이후에 기후였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고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도록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오로지 중구 발전, 국민의 행복,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다짐,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 4년은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중국의 미래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국 곳곳에는 주민 수건 사업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으며 우리 중구만이 예산을 역대급으로 늘고 인구 증가의 희망을 가지며 융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더 큰 희망으로 주민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융성하는 중구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영길 중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다시 선택하신 김영길 중구청장. 중단 없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슬로건 또한 민선 8기 때와 똑같은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로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눈 여러 현안 해결을 통해서 희망찬 중구, 미래 기반을 가지는 앞으로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시사진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